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면쌤입니다. 제가 최근 이제 면접 지도를 많이 하느라 조금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는데요. 최근 가장 많이 면접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최종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세요. 사실 제가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의 차이에 관한 영상은 올려드렸지만 최종 면접에 관련된 영상을 좀 미리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수업이 바빠서 이제서야 올려드립니다. 자, 최종 면접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최종 면접 어떻게 보면 되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최종 면접 컨설팅 문의 역시 위에 나가는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최종 면접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두 번째는 가장 질문, 인성을 알 수 있는 질문, 세 번째는 상황형 질문으로 구성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임원 면접이라는 것은 실무진 면접에서 이미 우리가 너희의 직무 역량은 네가 입사해서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는 거는 판단을 했어 라는 면접이에요. 자, 그럼 임원 면접에서는 뭘 보냐면 그래, 실무진들이 니네가 직무 수행 역량이 있다고 올려보냈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니들이 팩이 있고 얼마나 니들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몰두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자 하는 면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직무에서 할 수 있는 최종적 목표를 잘못 말했다고 해도 충분히 뽑힐 수 있는 게 이 임원 면접이에요. 왜냐면 설마 다른 직군에서 하는 최종적 목표라고 할지라도 이 친구가 그만큼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포부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래, 일은 뽑아서 실무진이 가르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뽑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조금 자신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입니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면접에서 실무진들이 업무 수행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임원들이 누구를 뽑을지 혹은 누구를 떨어뜨릴지를 이제 경쟁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픽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누구를 뽑을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사실 임원 면접은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미지에서 그리고 1분 자기소개 입을 딱 여는 순간 판가름이 납니다. 어차피 실무진 면접을 통해 직무 수행 역량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제 임원 면접에서 고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봐서 저 친구가 팩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는 이미지다, 인상이다, 입을 여니까 그렇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그 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첫 이미지에 따라서 거의 한 80% 판별이 나고 입을 열면서 자신의 확신을 확정시켜 가거나 혹은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 다르네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하는데 왜 이 설명이 나오냐고 하냐면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임팩트 있게 해주셔야 그만큼 여러분에게 오는 질문도 그리고 이미지도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마지막 할 말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시지만 대체적으로 앞에 묻는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조금 경험 중심으로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임원들은 사실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오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 조금 특이한 경험이 있네 라고 하면 그 경험에 대해서 그냥 묻는 거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묻고 그걸 분석해서 묻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서 말하는 경험을 꼬리 잡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는 진짜 본인이 하셨던 경험을 작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은 정말 부담 없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는 경험을 중심적으로 풀어주세요. 제가 바로 전전 강의에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작성법 강의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예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면접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작성하실 때 저는 이 경험도 있고 이 경험도 있고 이 경험도 있어서 이 역량을 쌓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꿔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래쯤 되시는 분들이 앉아서 나 이 경험했고 이 경험했고 저 경험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저 대외 활동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래 이 경험을 통해 역량을 배웠다.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역량은 어떻게 배웠는데 뭐 이런 두루뭉술한 질문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중에 한 경험을 제가 이 경험을 구체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 경험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서 성과 중심으로 내가 여기에서 배우는 이 역량을 통해 니네 회사 입사에서도 이 직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직무 역량과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성과는 웬만하면 포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나오는 순간 면접관들도 사람인지라 귀에 딱 트여서 저렇게 성과를 냈었어? 이거 뭐지? 어떻게 했지? 그 비결이 뭐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돼요.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 중에 성과 중심의 귀에 딱 뜨이는 경험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많은 활동을 했다, 많은 경험을 했다 한다면 이렇게 경험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끝에 또 그 외에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역량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문장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왜 우리 회사인지가 임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 회사인지를 꼭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뭐 내가 왜 이 직무를 좋아했고 아니면 내가 니네 회사가 어떤 면에서 1등이잖아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 회사인 이유가 아니라 내 직무 지원 동기 혹은 내 경험과 연관되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 직무 경험이 이런데 내 지원 동기가 이런데 왜 우리 회사인지 왜 니네 회사가 어떤 면에서 맞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연관지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얘가 그냥 묻지마로 지원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정말 좋아서 지원했구나 또 있고 그 자리쯤 되면 이제 회사에 대한 애정이 유독 많으신 임원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저러한 이유로 우리 회사를 선택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제가 퇴사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회사인지를 조금 더 공들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질문 그리고 인성을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임원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냐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질문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서 꼬리 질문하는 질문이 있고요. 뭐 가장 열정적이었던 경험,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 가장 창의적이었던 경험, 가장 협동심을 발휘했던 경험 등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열정이 뭐고 이 사람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는지 어떤 협동심을 발휘하는지 이 사람한테 도전은 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답변에서 해줄 것은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창의성을 가장 도전을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도전은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최대한 직무와 혹은 회사와 혹은 산업과 관련된 소재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인성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주변에서 너를 뭐라고 부르냐 혹은 취미 특기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인성검사나 AI 면접 등의 결과가 면접관들 손에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라고 불리냐? 그럼 저 사람이 주변 지인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요. 취미가 뭐냐, 특기가 뭐냐 해서 이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필요한데 외향적인 성격인지 내향적인 성격인지 혹은 이 사람이 조금 체력이 약해 보이는데 운동은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체력은 기르는 사람인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인성과 성격, 성향을 알기 위한 질문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이직러들에게는 직업관과 직업적 가치관에 대한 질문만이 나올 거고요. 자,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 사람들은 면접관들도 여러분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면접관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하냐, 가장 독했던 경험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저 사람이 조금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 직무가 굉장히 많은 업무 강도가 있고 힘든 일인데 좀 약해 보이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주로 나오면은 나는 이게 아니라고 답변을 해줘야겠다라고 빠르게 머리를 굴리셔서 면접관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황형 질문이 나와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면 어떡할 거냐? 상사가
부당한 거래를 협력처와 거래처와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여러분은 곤란하시겠지만 이 친구가 조직을 어떻게 적응하고 조직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니까요. 상황형 질문들 같은 것도 꼼꼼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금 길게 최종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이 자료가 뭐 지금 당장 최종 면접 남은 분들이 얼마 없어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두고두고 보신다면은 나중에 최종 면접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의 차이,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지원동기 작성법 등은 밑에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최종 면접 컨설팅 문의도 위로 나가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